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동화는 거짓말입니다. 달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잔혹한 진실. 어릴 적 당신의 순수했던 꿈을 산산조각 내 동화 원작의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착한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육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 아름다운 공주가 마법에 걸려 잠들고 멋진 왕자님의 키스에 깨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는 대개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동화의 가장 오래된 버전 중 하나인 17세기 이탈리아 작가 잠바티스타 바실레의 해, 달, 탈리아를 들어보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잠든 공주를 발견한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키스가 아닌 그녀를 범합니다. 공주는 잠든 채로 임신을 하고 심지어 쌍둥이까지 낳습니다. 아기 중 한 명이 우연히 공주의 손가락을 빨다가 가시를 뽑아내고 그제야 공주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자에게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왕비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그 아이들을 잡아다 요리사에게 공주의 남편, 즉 왕자에게 먹이려 합니다. 심지어 공주까지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알던 사랑스러운 로맨스는 온데간데였고 성폭행과 불륜, 식인, 그리고 살해 시도로 가득 찬 처참한 이야기입니다. 5위 인어공주. 아름다운 인어공주 아리엘은 왕자님을 사랑해 인간이 되지만 결국 왕자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맙니다. 디즈니의 해피엔딩이 아니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원작은 이렇습니다. 다리 대신 얻은 것은 발을 디딜 때마다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고통이었고 목소리를 잃은 그녀는 사랑을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자는 인어공주를 사랑했지만 친부모가 정해준 이웃나라 공주를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결혼해버립니다. 하지만 원작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매들이 나타나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칼을 얻어와 인어공주에게 건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왕자를 칼로 찔러 피를 발에 바르면 인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인어공주는 사랑하는 이를 죽일 수 없어 칼을 바다에 던지고 스스로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그녀가 얻은 건 왕자와의 행복이 아니라 바람의 정령이 되어 300년 동안 선행을 쌓아야 겨우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기약 없는 희망뿐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끝없는 고통과 처절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4위 라푼젤. 높은 탑에 갇힌 라푼젤과 그녀를 찾아온 왕자님의 이야기는 아름답게만 들립니다. 하지만 그림 형제의 초판 라푼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비극적입니다. 마녀는 왕자가 매일 밤 라푼젤의 탑을 찾아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숲으로 추방합니다. 그리고 왕자가 다시 찾아왔을 때 잘린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그를 유인하고는 라푼젤은 더 이상 여기에 없다 고 외치며 그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왕자는 가시덤불 위로 떨어져 두 눈이 찔려 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라푼젤은 숲속을 헤매다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왕자와 라푼젤은 몇 년 후 숲속에서 우연히 재회하는데 이때 왕자는 라푼젤의 울음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왕자의 눈에 닿아 다시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왕국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3위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과 계모가 아이들을 숲에 버리는 잔혹한 설정으로 시작되는 헨젤과 그레텔. 아이들을 잡아먹으려는 마녀가 결국 오븐에 갇혀 불타 죽는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림 형제의 원작에서는 부모의 선택이 훨씬 더 어둡게 그려집니다. 초기 버전에서는 계모가 아니라 친어머니가 아이들을 버리자고 제안합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처절한 현실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을 두 번이나 숲에 버리는 비정한 선택을 합니다. 마녀는 아이들을 살찌우기 위해 달콤한 과자를 먹이지만
결국 헨젤을 잡아먹기 위해 그레텔에게 오븐을 데우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그레텔은 기지를 발휘해 마녀를 오븐에 밀어넣어 불태워 죽입니다. 어린아이의 지혜가 잔혹한 살인으로 이어진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2위 신데렐라. 착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통해 왕자님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그림 형제의 아셈푸테를 보면 계모와 언니들은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신데렐라를 괴롭히고 왕궁 무도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왕궁 무도회에서 신데렐라에게 첫눈에 반한 왕자는 그녀를 찾아온 나라를 뒤지죠. 이때 언니들은 유리구두에 발을 맞추기 위해 끔찍한 시도를 합니다. 첫째 언니는 구두의 발가락이 너무 커서 맞지 않자 어머니의 충고에 따라 칼로 발가락을 잘라냅니다. 둘째 언니는 발뒤꿈치가 너무 커서 맞지 않자 역시 어머니의 충고대로 발뒤꿈치를 잘라냅니다. 피가 흐르는 발로 겨우 구두를 신지만 날아다니던 비둘기들이 이 사실을 왕자에게 알리고 왕자는 결국 신데렐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신데렐라의 결혼식 날 비둘기들은 복수를 위해 신데렐라를 괴롭히던 언니들의 눈을 쪼아 파냅니다. 순수한 유리구두 이야기는 피로 얼룩진 복수극이었던 것입니다. 1위 빨간 모자. 귀여운 빨간 모자가 할머니 집에 가던 중 늑대를 만나 잡아먹히지만 용감한 사냥꾼 덕분에 살아나는 이야기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샤를 페로의 원작 어린 빨간 두건을 보면 충격에 빠질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사냥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늑대는 할머니를 잡아먹고 할머니로 변장한 채 빨간 모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간 모자가 도착하자 늑대는 그녀에게 할머니의 살코기를 먹고 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빨간 모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걸 받아먹습니다. 즉, 자신의 할머니를 먹은 셈입니다. 그 후 늑대는 빨간 모자에게 옷을 벗고 침대로 들어오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그녀마저 잡아먹어 버립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입니다. 그 어떤 구원도 행복한 결말도 없습니다. 그저 순진한 소녀가 늑대의 꾀임에 넘어가 잡아먹히는 잔혹한 경고성 이야기였습니다. 빨간 모자가 입은 옷의 색깔처럼 이 이야기는 피로 물든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동화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원작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알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렇게 잔혹하고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잔인한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순화되고 미화되어 오늘날의 동화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원작은 우리에게 삶의 혹독함과 인간 본연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화의 원작이 가장 충격적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도 세모순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